3교류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5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30일이고요. 오늘은 2023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일기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지만 금의 기운은 그 상반되는, 금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온기와 상충되는 것은 뭐예요? 서늘한 기운이다.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은 동쪽, 화는 남쪽, 수는 북쪽, 금은 서쪽이 되면서 진술중미의 토는 내 모퉁이에 서로 기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유, 술, 월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특히나 신월,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의를 주관한다. 우리나라 성이순신 처럼 의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저는 경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제 관우 같은 사람을 생각해도 요즘은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의 의를 충과 의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색깔은 백색이 됩니다.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이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죠. 사람은 이라고 하는 종족 안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하는 것이죠. 무쇠 또는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에 사람 손이 전혀 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조옥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날카롭고 투박하고 이렇게 좀 녹두술고 그런 강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금, 그래서 보석 주옥과 같고요. 경금이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 예물, 시계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냥 거칠고 투박한 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으로서 정화를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의 용신치용법, 정화간목을 기본적으로 치용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여러분 예물, 시계,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물,
결혼 반지를 갖다가 토치불로 막 지진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해서 여러분들 반지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한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신약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신강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토생금해서 경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습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다. 건토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죠. 습토는 뭐가 있습니까?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지지로 진토가 있고요. 지지로 축토, 천간에 기토, 지지로 진축토가 뭐다? 습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또는 지지로 술토는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 무조건 토가 다 금을 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일간이 약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해서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금이든 신금이든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금이 될 수도 있다. 토다 매금, 토후 매금, 아니면 토다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토후 매금, 토다 매금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극토에서 인성의 토를 갖다 제거해 준다. 제극인해 줘야 된다. 이때는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재성인 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법,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금일간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 한목을 필요로 한다. 사시사철 정확 한목을 위주로 용신을 충하되 나머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임수, 개수, 무토, 기토, 간목, 을목 등등등등은 뭐다? 필요에 의해서 참작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안에는 왕세 와 한열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겠다. 왕세 한열을 100% 이걸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유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묘월 같은 경우가 있죠.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월은 이때는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거 왕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은 염렬한 염상절,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 해자축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엄동설 하늘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계절인데, 이 월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반드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뤄야 된다. 이 중화를 잃게 되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얻게 되면 북이 쌍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된다. 월이 바뀌는 기준, 미월이라고 하는 사오미 늦여름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것이고, 입주가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이면서 방향은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가을 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이 됐을 때는 계절, 그 다음에 왕성한 오행까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금요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태어난 월령 금왕절의 일간이 경금이죠. 금이 왕할 때 태어났죠. 이거 득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득령. 그래서 득령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만약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이 되겠죠. 병화정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재다신약, 신약이 되는 것이고, 임수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이때는 신왕한 사주가 된다. 경금신왕하게 되면 뭐다? 반드시 경금신왕하더라는 것은 무쇠가 크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겠다. 큰 범선을 만들 수 있고, 큰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인 원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물론 화극금하죠. 화가 금을 극하지만은 오히려 금이 왕하게 되면,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반대로 금왕화식이 될 수도 있다.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인 정관을 갖다 생주해 줘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금다화식이 되지 않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겠다. 경금 입장에서 편제가 될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 재물, 남자한테는 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좋게 되면은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간도 왕하니까 뭐예요? 자기 주관도 분명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부귀, 아까 말했던 쌍전할 수 있는, 부귀 겸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부귀 빈천의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상상지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명식에 대해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과 원령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격국을 알아야지만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등등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사주를 볼 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세와 한열, 이것이 바로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었느냐 중화가 되지 않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잘 살필 수 있어야지만 왕세와 한열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간은 양금이죠.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신금 또한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됩니다. 비견? 그러면은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비견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간이 자기 일간의 임간지,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이때는 임관지가 되면 공식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걸록격이 되는 것이다. 걸록격. 그래서 일간이 상당히 왕해진다. 신왕사주가 되죠. 왜냐?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테 있으니 우리가 옛날에 댕댕이도 지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난 원령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왕할 때 태어났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동창을 갔는데 다 내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만 쫙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애가 오더라도 내 친구가 많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전문용어로 쪽수가 많으면 이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 신월에 태어난 게 아니라 5월에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나는 혼자 떨렁 동창 모임 갔는데 나를 괴롭히던 일진들이 저기 앞에 쫙 깔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면은 항상 일간은 뭐 원령을 타지 못했다라고 하면 타 간지로라도 일간이 세력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일단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댕댕이가 지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일단 뭐 재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건물을 짓던 음식을 하던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된장찌개 끓이더라도 두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된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마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신왕하면 그런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요. 그러면 양도 많이 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있게 끓일 수가 있겠죠. 근데 된장찌개 끓이려는데 오이 하나하고 된장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오이 넣고 된장 끓이면 맛이 어떨까요? 그죠? 호박은 넣어봤는데 제가 오이는 아직 안 넣어봐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일간은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녀 불문하고 왕한 것이 좋다. 옛날에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신약한 것이 좋고 신약해야 미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드셉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들이 많습니다. 잘못 걸었다 가지고 뼈도 못 추리는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언니들 많죠. 그래서 여자들도 요즘은 사회생활하고 여자들도 국회의원하고, 우리나라도 여자 장관도 있고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사회에서 여자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여자 여명이 너무 신앙하면 남편이 무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왕하면 나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이 특히나 이제 남편이 무능한 경우는 뭐냐면, 일간이 너무 왕해서 신왕무이가 되면 남편 무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돼도 남편 때문에 얻어 터지고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여자들, 데이트 폭행 당한 여자들, 이 살중신경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다음에 모왕 자세가 되면 남편도 별무하고요. 재다 신약하게 되면은 이거 여자들도 안 되죠. 이거 재다 신약인 여자들 잘못하면 감옥 가고요. 남자 잘못 만나면 힘들게 여기저기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한 방에 남자 꼬임에 잘못 빠져가지고 개 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다신약인 여자인 것이고, 남자 재다신약 같은 경우 처다가 없습니다. 남자가 재다신약이면 엄처시야라고 하죠. 굉장히 무서운 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설기태가가 돼도 여자 남편도 없고, 설기태가가 된 여자는 남자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된 일이냐? 아니죠.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남자를 다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이 설기태가인 여자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설교집한 여자들, 이거는 집안 자체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운 사주. 극설교집이 뭐냐? 살중신경하고, 여기 있는 살중신경하고 이 설기태가를 같이 겸비하신 분이 바로 이런 극설교집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를 맞았다. 이제 집안 꼴이 우스워진다. 아주 뭐 그래. 여자 하나 들어오면 장맛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 들어오면 장을 못 먹죠. 예, 음식도 좋지 못하는데 아주 승질은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녀 불문하고,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왕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금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왕하다, 금이 많다, 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 금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도 그만큼 세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 안에는 시장간이 있습니다.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있어도 없다. 얘가 투출됐다고 해서 편인격으로 논하지 않고, 얘는 그냥
개무시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상관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식신격이 되면 좋으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금이 왕하면 화를 써야 돼. 특히나 정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억제 또는 예를 들어서 개수 같은 게 투출하면 정화를 갖다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월에 금이 왕한데 금이 더더욱 왕해지죠. 일치 보게 되면 또 신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 완전 금덩어리. 선생님 금덩어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황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쇳덩어리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금이 무쇠 완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은 굉장히 한 100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톤짜리 쇳덩어리를 갖다 쇳덩어리 금덩어리 갖다 어떻게 쓸 겁니까? 화가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왕하면 섣불리 약한 정화 가지고 단련을 금을 하느냐? 이거 잘못하면은 금이 너무 하게 되면 화가 오히려 불이 꺼진다. 금다화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금이 돼야 되는 것인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 예를 들면 200 너무 많지. 1톤만 하죠. 1톤짜리 그 쇳덩어리가 있는데 라이터 있습니다. 라이터로 이걸 단련한다. 이 단련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1톤짜리 따뜻해지기도 전에 라이터 가스 다 떨어져서 불 다 꺼지죠. 이거 바로 금다화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화를 오히려 포기하고 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연간 개수 투출이죠. 임수였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인데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상관 투출되어 있으니 성격이 어떻다? 성격이 매우 직선적이다.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한다. 자존심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자존심 강한 거고 자기 뚝심 있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격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표현하면 성격이 지랄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 개수 투출된 것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묘목 정제 있다 손치더라도 묘목은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묘목은 수를 설하는데도 용도가 없겠고 그 다음에 목생화에서 화를 생하는 또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다 없다 거의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금이 너무 왕하고 거기다 대고 상관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생시에서 아무리 화를 세게 얻는다 하더라도 그 화를 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신자 수국을 하죠. 금도 왕하지만 수도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병화가 투출돼서 병화는 금을 단련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이제 사주 보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제 혼자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빡빡 우게 되면 피곤합니다. 이거 병화는 조후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로서 단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정도는 하지만 금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에서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단 신월의 병화 약한 중에 병화가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묘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목이 아닌 묘목 가지고는 화를 생하기가 어렵다 쉽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금수가 왕량하니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조후라도 되는 것이 급선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이거를. 자, 정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뿌리를 줄 수 있고 금을 생해주는 역할. 문제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말하는 엄청 귀하게 여기는 정관이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개수가 정관에 투출됐는데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여기 개수는 상관입니다. 상관, 견관이 이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멋
대로 되겠습니다. 남자 같으면 거의 뭐 조폭 같은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데 승질머리 더러운 그 성격 가지고 남편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는 그런 성격, 며느리로 이렇게 들이면 큰일 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여자다. 근데 며느리다. 아, 이건 큰일이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시집장 가려면 30년, 대체적으로 25년, 30년 이후의 문제니까 뭐, 그때 제가 저한테 물어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인시가 되면 인신충이 되다 보니 뭐 신금이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보시지만 왕금이 인목을 충해버리면 인목은 완전 깨박살이 날 것 같고요. 금이 다시 왕한테 무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토가 있고 수가 있으면 화는 토는 화의 기운을 설할 것이고 개수는 화를 극해할 것이니 개수도 병, 무토도 병이 되는 것이고 이 인목으로서 화를 생하고 무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인신충 빵 때려버리니 인목, 재성이 남아나질 않는다. 묘목은 있어도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천간의 경금세계 이 진토도 경금이 뿌리는 두질 못하겠지만은 이거 다 금덩어리입니다. 쓸 수 있는 거 뭐가밖에 없어요. 개수로서 그냥 왕금을 그냥 설기 순세하는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제멋대로 살겠다 이런 취지 포부를 갖고 태어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시도 마찬가지로 사화가 있긴 하더라도 사신합 요거는 금으로 봐야 된다. 사신합 수가 아니고 사신합 금,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고 역시나 개수로서 단지 왕금의 기운을 설해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인데 이 묘목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승질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 군인, 경찰 같은 거 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경찰대를 보내거나 또는 육사 이런 공부 매우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동시키거나 빨리 뭐 공부에 취미가 없다 싶으면 빨리 기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뭐 미용도 괜찮고 헤어 디자인, 네일 아트 뭐 등등등 있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남자 같은 경우는 헤어 기술 배울 거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줍잖이 대학 나와서 빌빌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찌감치 기술 배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을유시 똑같이 승질 급하고 굉장히 강한 성격이니 이런 경우에도 어떻다 빨리 어렸을 때 공부가 안 된다 빨리 기술 아니면 빨리 뭐라 그럴까 꼭 그 고위층의 군인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냥 순경 시험 또는 그냥 일반 하사관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운동에 소질이 있으면 운동 같은 거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섣불리 화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 금다 화식이 되면 오히려 관을 망가뜨리게 되고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상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 경관, 위화백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조직 생활 내에서 직장 생활 같은 거 하기 힘든 그런 스타일. 뭐 남자로 태어났으면 조금은 그래도 괜찮게 보지만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도 군대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경찰 시키던가 아니면 공부 좀 하면 검찰직 이런 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